432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fx는 sin x고 0에서 파이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gx는 코사인 x예요. 그리고 인버스 f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g 괄호 열고 인버스 f 3분의 1 더하기 인버스 g 3분의 1의 합을 구하는 건데 사인 코사인의 역함수는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동치 변형 같은 걸 이용해서 역함수 값을 구하는 연습은 했었죠. 그래서 일단 인버스 f 2분의 1을 a라고 둬봅시다. 동치 변형이 어떻게 돼요? 괄호 속에 있는 2분의 1만 남기면서 인버스 f는 사라지죠. 그건 어디로 사라져요? 오른쪽으로 사라질 때 f로 오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나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fa다. 이걸 만족하는 a가 뭡니까? 지금 사인의 f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즉 4사분면에서 1사분면까지의 각이죠. 음수를 갖고 있는 거는 a가 4사분면의 각이어야 되죠. 2족에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것이 바로 인버스 f 2분의 1이라는 뜻이라고요. 자, 다음 g 안에 있는 역함수 값을 먼저 결정을 해봅시다. 인버스 f 3분의 1 마찬가지로 b라고 둔다면 fb가 3분의 1의 뜻이 되죠. 그러나 여기서는 b가 아까처럼 직접적으로 구해지는 값이 아니네요. 같은 방법으로 인버스 g 3분의 1을 c라고 넣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의 동치 변형은 gc가 3분의 1입니다. 여기도 c가 결정되지 않아요. 그럼 b와 c의 관계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래프예요, 역시. 자, 박스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사인의 정의역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의 정의역은 0에서 파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사인 곡선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코사인 그림은 0에서 파이까지 0일 때 1이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y는 3분의 1을 그려야 되겠네요. 사인 곡선하고 코사인 곡선은 곡선의 모양은 똑같은데 평행이동된 관계라는 걸 알고 있죠. 즉 코사인 x를 사인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x 더하기 2분의 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x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코사인 x하고 같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인 x의 그림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그림이 원래 있었는데 그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그림이 코사인하고 일치하고 있다. 그 말은 곡선의 모양이 겹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의 모양은 똑같은데 평행이동 관계에 의해서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지금 사인 곡선과 만나는 3분의 1과 만나는 그 x좌표가 뭐라는 뜻이에요? b라는 말이야. 여기가 b예요. 코사인과 만나는 여기가 c인데 가만히 보면 곡선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b라는 것은 0에서 b까지의 거리를 말하죠.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c까지의 거리도 b죠. 그러니까 c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파이에서 b를 뺀 거로 볼 수 있고, 따라서 b 더하기 c는 2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g의 인버스 f 3분의 1은 b에 대응시킬 수 있고 인버스 g 3분의 1은 c에 대응시킨다면 얘는 2분의 파이가 돼서 g 2분의 파이가 되죠. 그건 코사인 2분의 파이네요. g가 코사인이었으니까 그건 0이고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얘는 0이고 얘는 얼마로 구해놨습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0을 더한 결과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정답이겠죠. 마이너스 8파이부터 플러스 8파이까지 해서 함수 fx는 max sin x의 절대값과 1 빼기 sin x를 비교하겠대요. 저 max라는 기호 알죠? max pq는 pq 중 작지 않은 값.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값을 둘 중에서 크거나 같은 값을 취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크기를 비교하는 좋은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거고, 그래서 문제 다 읽어봅시다.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의 교점의 개수를 na라고 그랬어요. a라는 값은 바로 y는 a에 해당되는 가로 직선의 값입니다.
그리고서 이 세 개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구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멈출게요. 일단 두 주기 정도 생각해 볼까요? 지금 sin x의 절대값은 역시 엠버싱 형태로 나타나죠. 이렇게. 그 다음에 1 빼기 sin x의 절대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sin x의 절대값은 sin x의 절대값하고 비교해서 밑에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그걸 1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크거나 같은 쪽을 취한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죠. 위에 있는 것만 취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뭐 이 정도. 교점의 y좌표가 얼마일까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 위로 볼록한 여기 1, 4분면, 그러니까 y축에 가까운 쪽의 곡선은 그냥 sin x죠. 절대값이 그냥 풀렸다는 얘기예요. 오른쪽도 1-sin x. 그러면 sin x가 2분의 1이 나오죠? 그게 6분의 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의 sin 값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n 2분의 1은 a 2분의 1, y는 a 2분의 1의 직선과 만나는 점인데 지금 2파이까지 몇 개의 점을 갖죠?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네요. 그럼 8파이까지 2파이까지 4개 있고 8파이니까 구간의 간격이 2파이의 4배죠. 그래서 16개가 되겠네요. 3분의 2. 3분의 2는 2분의 1보다 크죠. 이쯤에 그리면 되겠다. 그러면 0에서 2파이까지 몇 개의 교점 같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돼요. 그러면 n 3분의 2는 8개 곱하기 4 32. 아, 지금 왼쪽 마이너스 8파이까지군요. 그러면 이거에 2배씩 해서 지금 구간을 8로 곱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가 30이고 얘가 64가 되죠. 자, 마지막 n1. y는 1 이미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 1의 값을 갖는 건 2파이까지 경계가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해서 4개 가져요. 그러면 4개 곱하기 8파이까지 4구간인데 좌우로 8구간. 요거로만 결과를 쓰면 안 됩니다. 대칭의 기준 0에서 하나가 추가되죠. 그러니까 0보다 큰 부분에서 이만큼 있고 0보다 작은 부분에서 4개씩 4군데 가지니까 이렇게 되고 1을 따로 더해줘야 돼요. 자, 결국은 3개의 합은 96에다가 33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29개? 이게 정답이겠네요. fx는 2 코사인 2분의 x 빼기 3파이 더하기 1이고 gx는 가우스 x예요. x의 범위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x에 대한 방정식 gf의 합성함수가 mx와 같다. m은 0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게 실근을 갖는 m의 범위가 a하고 b 사이. 그래서 다시 그 a, b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fx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저건 너무 복잡해요. 이 코사인 각의 부분을 쪼개서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로 씁시다. 그리고 더하기 1이 있죠. 이거 축에 걸리는 각이니까 버릴 생각 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는 좌표 평면에서 어디에 걸리는 각이냐면 여기가 아니에요. 이쪽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초선에서 거꾸로 돌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2분의 x만큼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분면의 동경으로 봐야 돼요? 2사분면. 그러니까 y축에 걸리는 각은 sin 2분의 x만 쓰면 되는데 부호 변화가 생기죠. 코사인은 음이니까. 그래서 fx는 이런 형태로 결정됩니다.
g는 단순하게 가우스 x니까 결국은 g 합성 fx의 함수는 fx 전체에다 가우스만 취하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x 더하기 1에 가우스 더하기. 자, 다음 얘하고 y는 mx를 비교하려고 해요. mx는 기울기가 m으로 변수로 나타났다고 봐야 되니까 지금 얘 그림을 우선 그린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비교해서 실근을 판단해 줍시다. 요거의 그림을 그리려면, 그러니까 이 가우스의 그림을 그리기 전에 가우스가 없는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얘는 파동의 중심이 y는 1에 있죠. y는 1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최대 최소는 사인에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1에다 2를 더한 3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1, 즉 마이너스 1을 그려서 지금 하나의 주기가 사인 2분의 x의 주기는 2분의 1분의 2파이니까 4파이가 한 주기입니다. 그럼 여기를 4파이. 그래서 얘가 2파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는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그러면 x축은요, 이쯤에서 지나겠죠? 원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가우스를 취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합성함수의 정역은 0에서 2파이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그림만 가지고서 가우스를 확인해 주면 되죠. 요 부분. 자, 일단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값이 0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니까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x는 x 더하기 1은 0,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사인 2분의 x는 플러스 2분의 1로 변해서 2분의 x가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x에 보면 0에서 파이까지로 줄어드니까 저기 x가 0에서 2파이라면 2분의 x는 0에서 파이라고요. 그래서 2를 곱하면 3분의 파이 아니면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자, 이제 가우스를 취합시다. 지금 여기에 y값에다 가우스를 취한 셈이에요. 그러면 0에서 3분의 파이까지에서는 0에서 1까지의 범위로 가지니까 그 값은 지금 경계값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0의 값을 가져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쭉 내려와서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1, 이건 선분으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은 3분의 5파이에서 2파이 사이에서는 0에서 1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빨간 선분들로 나타날 겁니다. 자, y는 mx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m이 0이 아니래요. 그럼 기울어진 직선인데 양이 되면은 교점 없어요. 그러면 0이 됐을 때는 교점이 있지만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만나려면 기준이 되는 게 요 구멍을 통과할 때랑 요 왼쪽 구멍을 통과할 때겠네요. 그때 m을 더해요. 그러면 x가 3분의 파이만큼 갈 때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3분의 파이분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파이분의 3이 되죠. 요 3분의 5파이, 마이너스 1을 지날 때의 기울기는 3분의 5파이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파이분의 3. 얘가 더 큰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제한 변역에서 a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 파이분의 3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3이고 b에 해당되는 경계값은 마이너스 5파이분의 3입니다. 자, 그래서 sin 2a분의 1 따로따로 계산합시다. 그럼 여기다 2배 한 게 마이너스 파이분의 6이니까 sin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탄젠트 2b분의 1
여기다 2배 하면은 마이너스 5파이분의 6이고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요. 여기는 마이너스를 버리세요. 앞으로 뽑아내요. 기함수니까. 탄젠트 2족인데 몇 사분면의 2족? 2사분면의 2족은 탄젠트 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루트 3. 서로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이죠. 435번 좌표평면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에 두 점 PQ가 점 A 1,0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시계의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매초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의 속력으로 각각 움직인다. 출발 후 100초가 될 때까지 PQ의 Y좌표가 같아지는 횟수. 자, 그리고 그림도 그려줬어요. 원운동에 관련된 문제죠. 원운동의 문제는 앞에서도 풀어봤듯이 각운동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운동하는 두 점 PQ에 대한 내용인데 각각의 속력이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호 AP하고 호 AQ를 L1, L2로 둡시다. 그럼 호 AP는 L1이고 속력이 나왔으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임의 시간에서의 호의 길이를 생각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초 후에 L1의 길이는 3분의 2파이 t로 쓰면 되겠죠. 그런데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자, OP를 연결해 보면 그때 시초선과 이둔각을 세타1이라고 쓸 때 세타1은 R분의 L1에서 R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곧 중심각하고 같겠네요. 마찬가지로 호 OQ의 길이 L2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3분의 4파이 t가 되겠죠. 역시 반지름이 1인 거니까 호의 길이가 곧 중심각을 결정짓는 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100초가 될 때까지 두 점 PQ의 Y좌표, 그러니까 Y좌표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되는데 그럼 P의 Y좌표는 P에서 X축에다 수선을 그렸을 때 이 길이에 해당되는 거고 빗변이 1이니까 세타1에 대해서 높이, 즉 Y1은 1sin 세타1, 세타1이 3분의 2파이 t죠. 다시 Q의 Y좌표 Y2는 sin 세타2, 즉 sin 3분의 4파이 t가 되겠네요. 이게 서로 같답니다. sign까지 같다는 얘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각이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아도 사인 값이 서로 같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비교를 이 사인에 대한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합당할까요? 일단 t의 변형은 출발 후니까 0보다 크고 100초까지니까 100 이하 이렇게 변형을 적어 놓고요. 그림으로 따지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릴 때 지금 100초까지 굉장히 긴 거리를 갖다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한 주기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얘의 주기랑 얘의 주기 Y1과 Y2의 주기를 생각해 보면은 각각의 주기를 T1, T2라고 할 때 Y1의 주기 T1은 각의 개수분의 2파이죠. 즉 3분의 2파이분의 2파이 3이 되고요. T2는 3분의 4파이분의 2파이니까 2파이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해 보자고요. 자, 박스 만들어야 되겠죠? 한 주기만 만들어 주면 되니까 3 절반이 2분의 3이고 자, 그래서 sin 3분의 2파이 t에 곡선을 그립니다. 한 주기를 그리면 되니까 y1은 sin 3분의 2파이 t의 곡선은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한 주기가 2분의 3파이 앞에 곡선에 대해서 주기가 반이죠. 여기가 2분의 3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주기를 그려야 되니까
곡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네요. 그럼 한 주기에서 서로 만나는 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요 경계에서 네 개 만나네요. 자, 그러면 중간 과정 생략하고, 자, 100까지라고 그랬어요. 0에서 t까지. t가 0에서 100까지라고 그랬어요. t가. 그러니까 지금 3의 배수 99가 여기 있을 거고요. 거기까지 33주기가 있죠. 33주기. 그럼 100은 대략 1이니까 1이 더해지는 거니까 100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앞에 거의 반 주기가 2분의 3이니까 여기 99 더하기 2분의 3이 100보다 약간 위에서 정이 될 테니까 그때 앞에 사인 3분의 2파이의 곡선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그럼 코사인의 그림은 99 더하기 2분의 3까지 한 주기를 완성해야 되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겠네요. 이렇게 갈 테니까요. 그러면 99에서 100 사이에서는 한 개의 교점을 갖죠. 자, 따라서 그 만나는 횟수라는 거는 교점의 개수니까 한 주기마다 4점에서 만난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4 곱하기 33주기. 그러니까 33을 곱해야 되고 99에서 100 사이에 한 개의 교점이 또 발생해서 이 값이 만나는 y좌표가 같은 그런 개수라고 말할 수 있네요. 이게 132, 1 더하니까 133번 y좌표가 같아지겠네요. (436번) 반지름의 길이가 파이분의 120cm인 원 모양의 굴렁쇠를 한 방향으로 굴리려고 한다. 출발할 때 지면과 만나는 굴렁쇠 위의 점을 표시하고 굴렁쇠를 굴리며 출발점에서 40m만큼 이동했을 때 지면으로부터 굴렁쇠에 표시한 점까지의 높이. 자, 이건 원운동에 관련된 문제로서 직선운동과 결부시켜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굴렁쇠가 이쪽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때 일단 좌표로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지면을 연장해서 X축으로 잡고요. 출발점을 통과하는 출발점을 원점으로 잡아요. 자, 그러면 얘가 일단 조금만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를 더 그려봅시다. 지금 출발점에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 표시된 점을 P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했으니까 P는 지금 이동한 거리가 X만큼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심을 찾아야 되고요. 중심을 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P는 요 원주에서 X의 길이만큼 이동해서 이쯤에 P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중심하고 역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C에서 내린 수선의 발, 그 선분에다가 수선을 또 그려요. 그럼 여기 나타나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반지름 파이분의 120cm가 돼요. 이제 중심각을 찾을 차례예요. 지금 이 지면과 닿는 점에서 P까지의 호의 길이가 굴렁쇠가 이 직선 X축 위에서 움직인 거리 X와 같죠. 그러면 여기 중심각을 세타라고 할 때 그 세타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잖아요. 반지름이 파이분의 120cm, 호의 길이가 X니까 120분의 파이 X 라디안이 되겠죠. 자, 세타를 구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C의 좌표하고 P의 좌표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C의 좌표는 아주 쉬워요. 지금 움직인 거리가 X고 X의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X좌표는 마이너스 X로 써야죠. Y좌표는 변하지 않죠. Y좌표는 반지름의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분의 120cm. 자, 이제 P의 좌표를 C를 중심으로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P, X 좌표는 C의 X 좌표에서 이만큼의 길이를 더해줘야 되죠. 양의 방향으로 이 선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P에서 근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PH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빗변이 주어져 있고 요 각에 대해서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8분의 120 사인 세타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원래 x좌표 마이너스 x에다가 더하기 8분의 120 사인 세타, 세타가 뭐냐면은 120분의 파이 x로 구해놨어요. 다음 y좌표는 C의 y좌표에서 이만큼을 아래쪽으로 내려보냈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때 CH의 길이, 이 내려간 길이는 세타에 대한 밑변이니까 자, C의 y좌표 8분의 120에서 빼기 8분의 120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가 120분의 파이 x라고요. 자,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40m 이동했을 때 지면으로부터 굴렁쇠에 표시한 점까지의 높이. 그러면 40m, 이거 일단 단위가 일치하지 않네요. 얘는 4000cm로 바꿔야 될 거고요. 다시 그 높이는 x에다가 40m, 즉 4000cm를 대입했을 때 y좌표가 높이를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높이 h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h에다가 x 대신에 얼마를 넣으라고요? 4000을 넣으라고요. 그러면 8분의 120으로 일단 묶읍시다. 1 빼기 코사인 여기다가 120분의 x 대신에 4000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4000 파이가 되겠네요. 자,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8분의 120 괄호 1 빼기 코사인. 자, 4가 일단 약분되면 여기가 3이 남아서 3분의 100. 그것이 3분의 100은 몫이 33이니까 33. 그리고 나머지가 1이 남죠. 3분의 1. 그리고 파이를 밖에서 묶읍시다. 그러면 33파이는 x축에 걸리는 각으로서 버릴 때 코사인은 변함없는데 x축의 음의 부분에서 걸려서 3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3, 4분면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코사인이 유지되는데 부호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파이분의 120 1 빼기 1 더하기로 바꾸고 코사인 3분의 파이만 계산하면 되겠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3. 즉 결과는 파이분의 120 곱하기 2분의 3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약분해서 처리한 게 결국은 파이분의 63, 180 달리는 센티미터가 되겠죠. 정답은 3번에 있습니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해서 x에 대한 삼각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지금 각은 일치된 사인 코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삼각 연산자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사인 제곱을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고쳐서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3 괄호를 묶고 사인 제곱 대신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코사인 더하기 k 빼기 7 0이에요. 이렇게 상수항에 미정계수 하나 있을 때 걔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항시켜가지고 어떤 함수의 그래프하고 연관 짓는 거 많이 연습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k를 좌변에 그대로 남기고 마이너스 3코사인 제곱을 우변으로 넘겼다고 생각하면 우변을 좌변에 쓸 때 플러스 3코사인 제곱이 될 거고 2코사인은 마이너스 2코사인으로 넘어갈 거고 상수항 3에서 7을 뺀 마이너스 4는 플러스 4로 넘어가고 좌변에 k가 남았었죠. 요걸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코사인으로 치환했으니까 C로 치환했으니까 그 C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일단 지금 제한 변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예요. 그때 코사인 그림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 0이고 0일 때 1을 갖죠. 그래서 코사인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C의 변역은 0부터 1까지 해서 변하는 좌변은 C의 함수를 볼 때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가로 직선을 말하죠. 얘하고의 교점이 두 개 발생해야 되는데 코사인 그림이 현재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연관을 지으려면 자, 얘를 좌변을 일단 다시 y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에 대한 2차 함수를
좀 정밀하게 그려보면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게 낫겠죠. 3 괄호 C제곱 빼기 3분의 2C. 그러면 요 1차항의 반의 제곱이 9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 실제 3분의 1이 들어갔고 3분의 12에서 3분의 1을 뺀 값은 3분의 11입니다. 완성시키면 3 괄호에 C 빼기 3분의 1의 완전 제곱 더하기 3분의 11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가로축을 C로 봐야 돼요. 세로축 Y 변함없고요. 꼭점이 3분의 1, 3분의 11이죠. 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적당히 그립니다. 근데 제한 변역은 C의 제한 변역은 0에서 1까지라고 했어요. 자, 제한 변역을 자릅니다. 여기서 자르고요. 1은 좀 3분의 1에서 더 멀리 있죠. 각각의 함수값을 결정해 봅시다. 요 점은 0,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낫죠. C에다 0을 대입하면 4가 되고요. 여기는 X좌표가 C좌표가 1이고 1 대입하면 7에서 2 빼니까 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취한 곡선을 일단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서 Y는 K를 그립니다. Y는 K가 가령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교점에서 만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진 조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로 생각하면 맞을까요? 아닙니다. 자, 여기 가로축은 코사인 축이에요. C축이에요. C. 그럼 그거하고 만나는 C 값은 두 개 발생하는데 여기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둡시다. 그럼 알파는 0에서 3분의 1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가로축이 X축이고 여기가 코사인 X축이에요. Y는 코사인 X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여기서는 Y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알파에 해당되는 거는 3분의 1을 기준으로 작아요. 여기가 알파라고요. 베타는 3분의 1에서 1 사이에 있죠. 여기가 1이니까 이쯤에서 그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교점이 몇 개 발생해요? 4개 발생해서 요 3분의 10이라고 4 사이에서 그려진 K는 실근을 4개 갖게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버리고 그 다음 꼭지점을 지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꼭점을 지날 때 코사인 값은 얼마죠? 3분의 1이었죠. 그럼 Y는 3분의 1은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때는 교점이 코사인 X하고 두 개 만나요. 그러니까 일단 K가 만족할 수 있는 값은 3분의 11일 때 그때 코사인 값은 3분의 1이 돼서 Y는 3분의 1하고 코사인 X가 만나는 교점은 두 개가 발생해서 조건을 만족하죠. 자, 그 다음 그러면 4일 때는 코사인 값이 0하고 이쪽에 또 있죠. 그러니까 3분의 1에서 똑같은 3분의 1하고 똑같은 간격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3분의 2죠. 그러니까 Y는 0하고 Y는 3분의 1을 그릴 때 0에서도 2개, 3분의 2에서도 2개 만나니까 4개의 교점을 가져서 그것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날 때 그때는 하나는 음의 근을 가져서 그거는 범위 밖에서 해당되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 근은 코사인 값이 3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3분의 1이 아까 여기 있으니까 이쯤에다 그릴 때 2개의 교점을 갖는 거 맞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1의 경계를 K가 지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Y는 5가 되는 거죠, K가. 그럴 때는 왼쪽 근은 범위를 벗어나서 안 되고 코사인이 2를 갖는 거니까 여기 Y는 2를 또 이렇게 그려야 될 거고 그때는 교점이 하나가 돼서 K는 5가 만족하지 못하죠. 그럼 만족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0에서의 Y값과 1에서의 Y값 사이로 K를 범위로 설정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K는 4하고 5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K값은 이 범위랑 3분의 11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써줘야 정답이 되겠죠. 438번입니다. F세타가 1 빼기 사인 1 빼기 코사인의 곱으로 나타났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T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라. 1번 T의 범위를 구하래요. T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입니다. 지금 세타의 변형 같은 거 없어요.
그러면 막연하게 이거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인 코사인에는 절대적인 방정식이 하나 있죠. 제곱관계. 그러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그러면 사인 코사인에 대한 변수로 볼 때 사인 코사인 평면에서는 단위원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사인 코사인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봐도 되죠. 그러니까 사인을 y처럼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코사인 더하기 t가 됩니다. t는 이 직선의 사인 절편, 사인 축에 해당되는 절편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원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도형적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세로축이 사인 축, 여기를 코사인 축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뭐 적당히 한 점 이상에서 만나게 그리면 되죠. 그때 얘 t가 의미하는 건 y절편이니까 y절편의 최대값은 여기서 나타나죠. 최소값은 아래에서 접할 때. 뭐 이건 쉬워요. 얘가 1이고 그러면 이렇게 접선에다가 반지름 연결할 때 직각이니까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 알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말이죠. 그럼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루트 2,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t의 변역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플러스 루트 2까지 결정됩니다. 2번으로 넘어가면 f세타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요. 그럼 f세타 전개해봐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를 묶으면 이렇게 되고 더하기 사인 코사인이 있습니다. 얘는 t로 쓰면 되는데 얘는 또 뭐예요? 저것도 t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건 어디서? 역시 제곱관계입니다. 제곱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얘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완전 제곱 빼기 2 사인 코사인이죠. 1로 두고요. 그러면 얘는 t로 대입해서 t제곱, 얘는 넘어와서 마이너스 1, 2 사인 코사인이 이렇게 넘어가면 사인 코사인은 2분의 t제곱 빼기 1로 대입할 수 있네요. 그래서 f세타는 t의 식으로 바꿀 때 1 빼기 t 더하기 사인 코사인 대신에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1로 대입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더하기 2분의 1이 남고 2분의 1로 묶으면 완전 제곱이 되겠네요. 2분의 t 빼기 1의 제곱으로 네. 그래서 f세타도 t의 완전 제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일을 이용해서 f세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인데 t는 제한 변형을 갖죠. 1번에서 마이너스 루트 2에서 플러스 루트 2까지로. 그러니까 제한 변형이 있는 최대 최소는 그래프의 개형이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그리고 축이 얼마? t는 1. 제한 변형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는 1에서 가까이 있죠. 그러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할 때, 최소값은 1을 대입할 때. 그래서 최대값 큰 M이라고 합시다. 그거는 F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빼기 1의 완전 제곱 2분의 3 더하기 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F0으로 계산하면 되죠. F1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그냥 0이네요. 최대값, 최소값. 세타가 파이부터 2파이까지 사인 세타 빼기 k 코사인 세타 빼기 2k 빼기 1은 0. 저게 해를 갖도록 하는 상수 k의 범위를 a부터 b까지로 잡았습니다. b 빼기 a 값을 구하시오. 자, k 값의 범위를 구하는데 k가 미정계수로 지금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런 유형의 문제는 k가 그냥 단독적인 항으로 존재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k가 있는 항이 두 개나 돼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k를 한 곳에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 빼기 1은 마이너스 k 코사인하고 마이너스 2k를 넘기면 k로 묶어서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로 나눌 때 자, 그래서 이 곡선을 여기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곡선을 그려서 y는 k 가로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거는 1차분의 1차의 사인 코사인이 분수로 나타났습니다. 저거의 그림 그리려면 미적분에서 미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힘들고 그걸 이용하지 않고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라는 의도가 아니라 자 그냥 이 정도까지 해서 정리된 상태에서 아까처럼 제곱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인 코사인은 무조건 얘를 만족하죠. 그러니까 도형적으로 해석하자고요. 사인을 y, 코사인을 x로 생각하면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는 직선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2, 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세타의 범위가 파이에서 2파이까지입니다. 파이에서 2파이까지 사인은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이죠. 즉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원을 그릴 때 단위원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사인 값이 음수인, 그러니까 사인을 y축에 대응을 시킨다면은 x축 밑에 있는 반원만을 나타낼 거예요. 코사인은 파이에서 2파이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다 갔잖아요. 자, 그래서 역시 도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단위원 중에서 아래에 있는 반원만 그려야 된다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의 직선은 반드시 요 위에 있는 직선은 k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2, 1을 지난다고 그랬죠. 저 직선과 저기를 지나는 직선과 이 반원이 만날 때 k의 최대 최소, 그렇다면 k는 뭐에 해당되는 거죠? 직선에서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바로 1,0을 지날 때네요. 여기를 지나는 직선.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서 접할 때의 k 값이 k의 최소값이 되겠네요. 자, 이때 k의 최대값은 b이고 최소값은 a니까 b는 여기 1,0하고 마이너스 2,1을 지날 때의 기울기를 결정합시다. 코사인이 3 변할 때 사인은 마이너스 1만큼 변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1. 쉬워요. 그러면 접할 때 기울기 k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접선의 문제니까 지금 그냥 중심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1이다에 의해서 k를 결정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 일반형에서 생각하는 게 낫겠죠. 원점에서의 거리는 루트 사인의 계수의 제곱 1의 제곱 1이고 코사인의 계수의 제곱은 k제곱. 절대값 씌우고 이 좌변에 사인 코사인에다 0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죠. 부호 바꿔도 상관없죠. 절대값이니까. 그게 반지름 2라고 같다. 얘가 이쪽으로 곱해지고서 제곱을 하면 우변은 k제곱 더하기 1 없어지고 k제곱 넘겨서 k로 묶으면 3k 더하기 4가 되겠네요. k는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얘가 그림에서 보듯이 음수죠. 그게 경계값 a에 해당되겠네요. 0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제곱을 함으로써 풀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기울기는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아니죠. 실제는 이건 없었으니까. 자, a, b 다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b 빼기 a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가 되네요. 1. 요게 답이네요. x의 변형은 0에서 파이까지로 주어졌어요. 함수 y는 코사인 x 빼기 3분의 sin x 더하기 1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작은 m, 최대값분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y는 간단히 쓰겠습니다. 코사인 빼기 3분의 sin 더하기 1. 바로 앞에서 푼 문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39번에서 k에 관해서 정리했을 때 여기가 k 대신에 들어갔다고 봐도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를 k처럼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sin, 코사인에 대한 절대적인 방정식 이거. 그런데 x는 역시 한 주기가 아니라 반 주기만 갖고 있어요. 0에서 파이니까 치역의 범위는 0에서 1까지. 그러니까 s를 y축에 대응을 시킨다면 이번에는 위로 x축 위로 나타나고 있는 반원의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거기서 얘는 분모를 양변에 곱해서 이렇게 본다면
SC 평면에서 CS 평면에서 반드시 3,1을 지나는 직선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때 y가 말하는 건 SC 평면에 나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역시 x축 위에 반원을 그려주고요. 가로축이 코사인축, 여기가 사인축이죠. 그러면 3, 마이너스 1이죠. 3,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때 y가 말하는 건 기울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울기는 지금 적어도 한 점을 지날 때니까 접할 때랑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 그 사이에 y의 변역을 두면 되겠죠. 그러면 접할 때는 아까처럼 일반형으로 고쳐서 원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1이다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변으로 다 넘길게요. 사인, 얘를 전개해서 넘겼다 치면 마이너스 y 코사인 더하기 3y 그리고 1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은 계수의 제곱이 1 더하기 y 제곱분에 0, 0 대입하고 3y 더하기 1의 절대값, 그게 반지름 1과 같다. 넘겨서 제곱하는 거죠. 9y 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1은 근호만 없애면 되고요. 8y 제곱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2y로 묶으면 4y 더하기 3이 됩니까? y는 0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 역시 0은 아니죠. 음의 기울기를 갖는 거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여기를 지날 때의 y는 마이너스 4 갈 때 1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 이게 최대값이죠. 이게 최소값이겠네. 그러면 얘분의 얘는 3이 되죠. 네, 이상으로 성함수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